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들어서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의 절대 강자죠. 썰런. 이 썰런의 주가가 무려 100%나 치솟으면서 그야말로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상승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놀라운 주가 급등의 원인이 뭔지 좀 깊숙이 파헤쳐 보고요.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썰런의 사업 모델 변화라던가 또 시장 환경의 어떤 역학관계 같은 것들 핵심만 좀 뽑아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동력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고 또 이 현상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썰런의 이 극적인 주가 반전, 그 핵심에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전략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스토리지 우선, 영어로는 스토리지 퍼스트 전략이라고 하던데 네, 정확히 보셨네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태양광 패널만 설치해주던 그런 과거 모델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 ESS 있잖아요. 네네, ESS, 배탈이죠. 이걸 결합한 통합 솔루션 제공자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스토리지 우선 전략은요. 썰런의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 체질 자체를요? 네. 그 자료를 보면 2025년 2분기에 신규 고객 중에서요, 이 ESS, 그러니까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함께 설치한 비율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나와요. 70%요? 와,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치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변화죠. 아니,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이게 초기 비용 부담도 사실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이죠. 그게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건 역시 그 효용성, 그러니까 쓸모가 많다는 점이죠. 효용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됐을 때도 비상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 안정성. 그쵸. 요즘 갑자기 정전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전기요금이 비싼 피크 시간대 있잖아요. 그때는 미리 저장해둔 전력을 사용해서 요금을 아낄 수 있다는 그 경제성. 이 두 가지가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한 것 같습니다. 안정성이랑 경제성. 네. 특히 최근 몇 년간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재해도 잦아지고 그래서 전력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잖아요. 맞아요. 여름에 갑자기 전력 부족하다고 하고. 네. 그런 것도 한몫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태양광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전기로 절약하는 수단을 넘어서서 에너지 독립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에 필수제처럼 인식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필수제라는 인식까지 그렇군요. 이게 또 단순 패널 설치보다는 이익률도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정확합니다.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ESS 결합 판매가 늘어난 게 단순히 그냥 매출만 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썰런의 재무 구조를 아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지 시스템 자체가 마진율이 훨씬 높거든요. 아하, 마진율이 높군요. 네. 그러니까 이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곧바로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진 거죠. 실제로 그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요. 시장 예상치를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주당 순이익 EPS 1.07달러를 기록했어요. 잠시만요. EPS가 1.07달러요. 네. 제가 알기로 썰런이 오랫동안 적자였던 걸로 아는데 이게 흑자로 돌아선 것도 모자라서 1달러가 넘는다는 건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EPS라는 게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눈 값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데 썰런이 정말 오랫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던 걸 생각하면 이 1.07달러라는 흑자 전환, 그것도 시장 예측을 그냥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이건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 확실히 시장에 충격을 줬겠네요. 네, 이게 바로 그 스토리지 우선 전략이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 즉 현금 흐름 창출 능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4분기 연속으로 긍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을 기록했고 4분기 연속이요? 네. 그리고 미래 수익성의 어떤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계약 순 가치 창출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Net Contracted Customer Value라고 하는데 아, 계약 순 가치 창출액. 좀 생소한 용어네요. 이게 왜 중요한 지표인가요? 아, 네. 이게 뭐냐면요. 고객 한 명이랑 계약을 딱 했을 때 그 계약 기간 전체 동안 회사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총 이익 있잖아요. 네.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에요. 쉽게 말해서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아, 미래 현금 흐름의 잠재력? 네. 근데 이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는 단순히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기반, 즉 미래의 수익 기반 역시 매우 탄탄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썬런의 이 현금 흐름 개선 전망에 주목하면서 투자 의견을 막 올리고 그랬던 것도 바로 이런 데이터에 근거한 겁니다. 와, 이게 내부적으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2025년 7월이었죠. 테슬라와의 파트너십 발표. 이건 뭐 그야말로 화롱점정 아니었을까요? 아, 네. 그 뉴스도 정말 임팩트가 컸죠. 특히 거대 시장인 텍사스를 겨냥해서 통합 홈에너지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건 이게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서 시장판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뉴스처럼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전력 시장 중 하나인 텍사스, 여기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텍사스 시장이 크죠? 네. 둘째로는 테슬라가 가진 그 브랜드 파워하고 기술력, 이걸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주 크죠. 그렇죠. 테슬라 하면 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특히 테슬라의 그 파워월이라는 배터리 있잖아요. 네, 파워월. 그거랑 썰런의 태양광 시스템, 그리고 관리 플랫폼까지 싹 결합한 상품은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확실히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고객 기반을 넓히는 걸 넘어서서요. 썰런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통합 에너지 플랫폼으로의 전환, 이걸 가속화하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썰론의 이 내부적인 변신 정말 대단했네요. 근데 이런 성공이 가능했던 데에는 분명히 외부 환경의 도움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특히 그 정책적인 지원, 이게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에너지처럼 규제나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는요. 이 외부 환경 변화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썰런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아주 강력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드라이브, 이게 결정적인 순풍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2022년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죠. 아, IRA. 정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법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썰론에게 어떤 혜택을 준 건가요? 초기에는 뭐 세부 지침이 좀 불명확해서 혼란도 좀 있었던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초기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 들어서면서 IRA에 따른 그 세금 인센티브 관련해서 세부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명확해졌어요. 아, 드디어 명확해졌군요. 네, 그러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죠. 이게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IRA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설치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네, 세액공제. 이게 그 프로젝트의 내부 수익률, IRR이라고 하죠. 투자 대비 기대 수익률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매력도 자체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그 IIR의 혜택이 유독 썬론에게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IRA에는 여러 종류의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주택 소유주가 직접 받는 공제, 이게 25D라고 하고요. 25D. 그리고 사업자가 받는 투자 세액 공제, ITC라고 하는데 특히 상업용 48E가 중요합니다. 48이요? 네, 썬런은 주로 고객에게 시스템을 리스해 주거나 아니면 전력 구매 계약, PPA 형태로 제공하고 자산은 회사가 직접 소유하는 모델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아,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군요. 네, 이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받는 공제, 아까 말씀드린 25D보다 더 장기간 유지되고 혜택 폭톡할 수 있는 상업용 투자세액 공제 48E의 수혜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아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개인 공제인 25D 혜택이 축소되거나 만료될 경우에 이 혜택에 주로 의존하던 경쟁사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썬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48D 혜택을 바탕으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경쟁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군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책 말고 또 다른 외부 요인은 없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전기 요금이라든지. 아, 네. 거시경제적인 환경 변화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지난 3년간 미국의 평균 전기요금이 무려 18.5%나 급등했다고 나와요. 18.5%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건 정말 엄청난 상승률인데요. 소비자들의 전기료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죠. 체감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초기 설치 비용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료를 절약하고 또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특히나 ESS까지 결합된 상품의 경제성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비싸진 전기요금이 오히려 태양광 설치를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된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부적으로는 그 ESS 중심의 성공적인 전략 전환, 그리고 그걸 통한 재무 개선이 있었고요. 네. 외부적으로는 IRA라는 아주 강력한 정책 지원, 또 전기요금 급등이라는 이런 시장 환경 변화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썰런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요즘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라던가 뭐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 관심 자체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시대적인 흐름이죠. 그런 것도 썬런 같은 기업의 자금이 좀 쏠리는 배경이 되었을 테고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뭐 시대적인 흐름, 정책, 시장 환경, 그리고 기업 내부의 혁신까지. 이게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전, 특히 아주 냉철하기로 유명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이런 썬런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제프리스나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유수의 투자은행들이 썬런의 목표 주가를 막 줄줄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모습인데요. 네, 월가의 시각은 대체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 근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썬런의 그 확고한 시장 지배력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이 약 18% 정도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18%면 상당하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IRA 혜택 구조 같은 걸 고려하면 이 지배력이 단기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 더 강화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역시 그 스토리지 우선 전략의 성공이겠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니까. 네. 월과는 이 전략이 단순히 그냥 한번 반짝하는 그런 실적 개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창출 능력의 어떤 구조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구조적인 개선이요? 네. 실제로 많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2026년까지 썰런의 아주 강력한 현금 흐름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분명히 지난 4년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뭔가 다른 가치를 더 보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아, 바로 그 점이 현재 선론을 둘러싼 평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주가 순자산 비율 PB라는 지표를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PB요? 네. PB는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이잖아요. 이게 보통 1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 가치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부상 자산 가치보다도 낮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렇죠. 저평가됐다고 하죠. 네. 그런데 썰런의 PB가 2025년 중반 기준으로 0.94 수준에 머물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적자였던 기업의 PB가 1 미만이다. 이건 좀 신기한데요. 시장의 썰런의 그 단기적인 적자보다는 뭐랄까 회사가 보유한 그 설치 자산이나 아니면 계약 기반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스토리지 우선 전략을 통한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정합합니다. 시장은 현재 손익계산서에 찍히는 숫자보다는 썰런이 그동안 구축해온 자산 기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하. 마치 그 초기 단계 기술 기업들처럼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시장 지배력이나 수익 잠재력의 가치를 더 부여하는 그런 시각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모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썰런이 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낙관론이 강한 만큼 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우려 요인 중 하나는 역시 그 상당한 규모의 부채입니다. 부채요? 네. 자료에 따르면 썰런의 총 부채가 14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140억 달러요? 와, 정말 큰 금액인데요.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부채를 활용하는 게 좀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분명 부담 요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 이자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금리 리스크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른다거나 할 경우에는 썰런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신규 프로젝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도 늘어나서 전체적인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겠네요. 네, 특히 썰런처럼 공격적인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데요.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이런 성장 전력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와 금리 말고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정책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반대로 정책 변화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책 리스크는 썰런 같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 기업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요? 네, IRA 같은 아주 우호적인 정책 덕분에 크게 성장했지만 만약에 향후에 정권이 교체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기류가 바뀌어서 친환경 에너지 지원 정책이 축소되거나 변경된다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썰런의 사업 모델 자체가 장기 계약에 기반하고 있고 또 정책적인 인센티브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감도가 높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업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쟁 환경은 좀 어떤가요? 썰런이 물론 1위 사업자이긴 하지만 이 시장이 워낙 또 빠르게 변하고 기술도 계속 발전하니까 마냥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주거용 태양광 시장은 여전히 매우 역동적이고요. 경쟁도 아주 치열한 곳입니다. 네. 썰런이 현재 1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테슬라 에너지라던가 선파워 같은 기존의 강자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의 중소 설치 업체들 그리고 또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앞세운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도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경쟁자들도 계속 나오는군요. 네. 특히 배터리 기술이나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관련 기술들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이런 기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언제든 경쟁 우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 변화 대응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혁신과 효율 개선 노력이 없다면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리스크라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좀 종합해서 썰런의 이야기를 쭉 지켜보는 여러분께 이 모든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025년 썰런의 주가 급등은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다 이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스토리지 우선이라는 핵심 전략의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이걸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고요. 네, 그렇죠. 외부적으로는 IRA라는 정책 지원과 또 전기요금 상승이라는 이런 유리한 환경이 시기적절하게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14조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부채라든가 금리 상승 및 정책 병화라는 이런 거시적인 리스크, 그리고 치열한 시장 경쟁이라는 넘어야 할 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말 눈부진 성장 잠재력과
또 명확한 위험 요인이 공존하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또 복잡한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적인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좀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는요. 선원이 더 이상 그냥 단순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더 이상 단순 설치 업체가 아니다. 네, 에너지 생산에서부터 저장 그리고 관리까지 다 아우르는 일종의 통합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통합 에너지 플랫폼 기업? 네. 따라서 선언의 가치를 판단하실 때는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얼마나 무게를 둘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아까 언급됐던 부채, 금리, 정책, 경쟁 같은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고 비중을 둘 것인가, 이걸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성장성과 리스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선언의 미래 가치는 이 성장 잠재력과 내재된 리스크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리스크 요인들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만약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선언이라는 이 개별 기업의 사례를 넘어서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썰런이 보여주는 이러한 가정용 통합 에너지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가정이 태양광 패널하고 배터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나아가서는 이웃이나 전력망과 에너지를 거래할 수도 있는 그런 미래.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전력 시스템과 에너지 소비 방식,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와, 정말 거시적인 질문이네요. 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과거의 중앙집중식 발전소 중심의 시대를 지나서 에너지가 분산되고 지능화된 새로운 생태계로 나아가는 그 거대한 전환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